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어떠세요? 과실의 상쾌한 신맛과 벌꿀의 맛처럼 달콤한 모카, 상상만으로 떠올릴 수 없는 와인보다 깊은 향미,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오늘의 사연들입니다. 심진우 씨는요, 보죠. 저는 지난 주말 얼마 전 결혼식 없이 결혼한 친구네 부부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요즘 식을 스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룻밤 자고 다음날 돌아가는 일정이라 미리 동대문 근처에 숙소를 예약하고 친구네 집에 저녁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저는 오후 늦지막히 숙소에서 체크인을 하고 잠시 동안 방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 밖에서 자는 일이 거의 처음인지라 약간은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숙소에 도착해보니 벌써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행을 할 때 네. 숙소를 보고 내 집과 비교하는 이 버썩 마른 사람들, 메마른 사람들. 네. 숙소는 숙소지.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렇기도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요. 숙소는 근데 숙소만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어느 숙소에 가도 꼭, 물 써야지, 예. 시트에 발자국 내야지, 이런 신나는 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 네. 안 그러시네요. 어쨌든 잠시 휴식 후 방을 나서기 전 몸과 마음을 가벼이 하기 위해 먼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뒤 마무리를 위해 비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모델이라 어떤 다른 기능이 있는지 궁금했던 저는 몇 가지 버튼들을 눌러보았으나 몇 번 반응하는 것 같던 그 친구는 어느 순간 짜증이라도 났는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실망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한 건 아닌지라 다시 휴대폰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비슷한 느낌을 이미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비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치과 치료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내 몸에 밀접하게 접근을 하는데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입도. 그게 불쾌해요. 겁나고. 그래서 알고 싶은데 쳐다볼 수가 없죠. 그는 물이 나올까봐.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데가 스케일링을 해주고 있던 거예요. 막 크라운 씌워주고. 어디에? 번쩍번쩍. 미백도 해줘요? 아니, 그 번쩍번쩍 말고 마요네즈 뚜껑 같은 그 모양으로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별. 멋있게. 그거야말로 초간지 아닙니까? 디폴트가 그렇게 넓은 경우는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특정 문화권에서 이렇게 그 금리하고 이런 것도. 그렇죠. 수액이듯이. 그렇죠. 어떤 문화에선 분명히 거기 금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네. 크라운. 그렇죠. 왜, 입안에 입이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가끔 심해어나 이런 거 보면. 엘리언이라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묘한 이질감이, 비데 관련 사연이군요. 계속 이어지는 걸 보니까. 그렇군요.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비데들은 작동을 시작하고 일정 시간 후 저절로 기능을 정지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비데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더군요. 성격이 다르죠, 다. 그렇죠. 차분합니다. 개체별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꾸준하군요. 기능을 자동으로 정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지금. 네, 계속 했다는 얘기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일하는 우직한 친구구나 우직한 친구. 싶었고, 네. 우리 비데도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빨간 사각형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끔 비데 쓰다 보면 뭐랄까요, 저는 해본 적 없습니다만 마트에 가면 네네. 꼭 안마의자 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그런 느낌 같이 느낄 때가 있나 봐요. 너무 빨리 끝난다. 무슨 100원 넣고 하나요? 근데 그러네요. 찝찝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근데 확실히 맞아요. 그런 비대도 곧 생길 수도 있겠네. AI를 통해서 정말로. 사람이 언제 끝내길 원하나. 그렇죠. AI가 그걸? 빅데이터로 그냥. 그렇죠. 얘가 2분 28초 정도. 얘 꼭 한 번 더 누르더라. 누르더라. 아니면은 그 음성 인식까지 있어서 뭐라고 욕을 하더라. 이런 거라든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빨간 사각형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물줄기의 기세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당황한 저는 멈춤 버튼을 비롯한 여러 버튼들을 마구 눌러보았지만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각 버튼들 옆에 켜져 있던 작은 LED 불빛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비대가 다운된 것입니다. 그것도 맹렬한 기세로 일을 하면서. 아, 여전히 물이 나오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동일한 자세로 앉아 계시겠죠. 비대, 모르긴 해도 이제 인간이 비대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런 부분이죠. 결국은 나를 하늘로 띄울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류난 가전제품의 디버깅을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은 전원을 껐다 켜는 거겠죠. 문제는 제가 비데를 깔고 앉은 상태, 그것도 아래쪽에서 세찬 물줄기같이 솟는 상황에서 비데를 살펴보기 위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이런 지점입니다. 일단 자세 자체가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치과 치료랑 비교를 한 겁니다. 아, 상황의 컨트롤이 너무 어렵다.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조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를 굳이 반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비대는 정말 부잣집 익스클루시브였어요. 그렇죠. 친구네 집 가면 비대를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옛날 이제 제가 그 90년대에 지어진 큰 아파트들은 보면요. 네네. 화장실이 유리문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왜인진 모릅니다. 근데 그 왜 불투명 유리 있죠. 그렇죠, 그렇죠. 간유리라고 하는. 예, 그런 걸로 화장실이 돼 있었어요. 네. 그 아들방이 그 친구네 집에 갔더니 궁금해서 비데를 눌러봤습니다. 앉아있다가. 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황을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봤죠. 아,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눌러봐도 똑같아요. 그 친구가 봤을 때는 밖에서 유리창에 이렇게 물줄기가 파다닥 그렇죠. 이러면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저에게 크게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게요.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게 뭘까? 왜 필요한 걸까? 막 생각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기억도 나고요. 손으로 더듬어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비데의 제품명을 구글링하여 제조사 홈페이지로 접속, 매뉴얼을 다운받았습니다. 네. 왜 올 여름에 부산 시내를 계속 운전하는 내용의 영화가 지금 개봉하잖아요. 아, 그렇죠. 개봉했잖아요. 네네네. 전화를 끊기면 안 그렇죠.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계속 운전이 되고 있어요. 구글링을 하는 지금도. 네, 그렇죠. 네. 멈추면? 네. 소리 없는 협박. 진짜 압박감은 대단할 것 같습니다. 멈추지가 않습니다, 비대가. 매뉴얼을 다운받는 데까지 갔어요. 그 과정에서 머릿속으로는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 안 되면 몸을 비틀어 숙여 물을 잠궈버리면 되지 뭐 하는 생각으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잠그죠, 왜? 비데 매뉴얼에는 당연히 이분은 신중하긴 한 것 같아요. 보죠. 비데 다운 시 디버깅 방법 같은 것은 적혀있지 않았고 전원 스위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의사항에 작동 중에 물을 잠그면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문을 잠그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작동 중 물을 잠그면 파손이. 그렇구나. 약간 뭐랄까, 기계, 윤활 요소가 없이 기계가 굴러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가? 근데 이제 파손이라는 것이 그냥 기계만 망가지는 수준이냐. 아니면 이렇게 폭발을 이제 익스포전 너의 것. 바로 너의 것이 파손된다. 고약한 테러죠.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그게 뭐야? 자, 굳이 비데를 부숴가며 상황을 탈출해야 하는가 고민하던 저는 그건 너무 진상인 것 같아 차선책으로 비데의 플러그를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으로 전선을 따라가니 콘센트가 보였습니다. 콘센트는 다행히도 앉은 상태에서 가까스로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존재했습니다. 그 정도 유연한 걸 다행으로 여기셔야 돼요. 점점 뻣뻣해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계속 그러니까 앉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계속 되고 있어요. 워싱을 당하는 거. 점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가서 미백이 됐어요. 태아의 상태로. 세상 가장 깨끗한 상태로. 제모가 됐을 수도 있어요. 몸과 변기 시트의 밀착을 유지하며 손끝으로 방수 커버를 열고 간신히 플러그를 잡을 수 있었고 과감히 손을 당겨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전자식이 아니라 기계식인가? 당신이 앉아있는 한 무게를 인지한 어떠한 저울이 계속 펌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줄기의 기세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네. 비데의 구조에 대해서. 물줄기를 줄이거나 온수를 뽑거나 네네. 하는 정도는 기계가 관여를 하는데 결국 물을 트는 건 수도꼭지의 역할인가 보다. 그렇죠. 아날로그한. 그게 제가 베트남에서 갔을 때
이 전원 없는 비데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파워리스 비데를. 수도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우리가 한참 배낭여행 많이 가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아, 그래요? 네, 했었죠. 막 배낭여행 카페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막 여행 그런 데 보면은 이제 뭐 용도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정답이 막 왈가왈부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래요? 비데인 거죠. 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비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좋더라고요, 진짜. 예. 네. 물론 일반 온도라는 게 변수는 있습니다만 아, 그렇죠. 여름에 갔기 때문에 시원했기도 하거니와 네. 그리고 켤 때 켜고 끌 때 끄는 일을 직접 해야 되고. 맞아요. 네. 좀 심플하죠. 네. 다른 어떤 것도 없고 그리고 청소하는 입장에서 아주 노동 친화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전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다 발을 씻었죠, 처음에는. 그, 비데 전용 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작게? 네. 거기 발 씻는 데인 줄 알았던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 세부도에 처음 갔을 때 몇 번 화장실에 가고 네. 그 비데 전용 호스들을 본 다음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예상대로더라고요. 와, 이거 좋구나. 실제로는 이 호스가 발전된 게 비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심진우 씨의 기계가 그것이 된 거죠. 오리지널. 그렇죠. 이 비데는 전원 없이 본래 수압으로 물을 쏘아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물을 멈추기 위해서는 전원을 다시 살려야 했습니다. 아, 이거는 그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보다는 그 저 중학교 때 다닐 때 나왔던 스피드. 그렇죠. 존윅 선생님이 버스를 모시던. 네.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네. 플러그를 다시 꽂는 것은 당겨 빼는 것보다 조금 더 위태로운 자세를 요구했지만 조금 시간을 들여 무사히 일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줄기의 기세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비데는 단순히 다운된 것이 아니라 아예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 시점까지 계속 닦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젊어지기 시작한 지 최소 한 3분쯤 됐어요. 최소 3분. 최소. 근데 매뉴얼 다운받았죠. 꾸준히 읽었죠. 그러니까 네. 다 읽었죠. 그럼 5분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잠시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지만 이 자세로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듯해요. 왜요? 깨끗한데. 보여주고 뽀송뽀송. 별 모양입니다. 마요네즈를 넣고 싶지 않나요? 좋은 생각은 아닌 듯하여 금세 접었습니다. 머리에 남은 대안이 모두 사라진 저는 구글창에 커서를 올려둔 채 도대체 뭐라고 검색을 해야 이 상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힘들 때가 이게 현생 인류가 가장 힘들 때가 그겁니다. 네. 구글창에 뭐라고 쓸지 모르겠을 때. 하지만 용기를 내서 뭘 쓰든 다 했어요. 비데 어택이라고 써도 나올 겁니다, 아마. 한번 지금 해볼까요? 비데 어택. 영어로. 트위터에 트위터로 검색을 해서 또? 어떤 양인이 비데를 설치하느라 정말 고생을 했고 집에 있는 화장실에 모두 설치를 해놨더니 아내가 비데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게 됐다. 아내는 비데 포비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놨네요. 설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공격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다. 비데 어택이라고 제가 쳤거든요. 네. 스마트 토일렛 gets hacked. 해킹을 당한 스마트 토일렛이 어떻게 하는지 해프닝에 대한 게시물들이 몇 개 있네요. 이걸 스마트 토일렛이라고 하는군요. 저는 어택트 바이 비데를 썼더니 저렇게 나왔어요. 저는 비데 안 멈춤을 검색해보니까 한글로? 네. 사례가 좀 있네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또 너무 멀리 갔다 인터내셔널하게. 네. 그리고 또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는 검색어가 쉬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시글은 네. 2분째 맞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그 1분 후에 또 올라오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거는. 적응했습니다. 댓글이 인상적이에요. 코드를 뽑으세요. 뽑아도 안 멈춰요. 다시 꽂으세요. 그러니까 멈췄어요. 아, 그렇군요. 왠지 아쉽네요. 뭐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주 비데, 비데 리셋, 비데 무반응,
비대 강제 정지? 한글 검색이 소용없자 지금까지의 검색어를 영어로 써놓아 보았지만 그 또한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글 검색할 때 에디터의 팁을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다급할 때는요. 네. 뭐 안 한다는 표현을 되게 잘 씁니다, 사람들이. 안 됨. 아, 비대 안까지만 쓰면. 그러니까요. 자, 비대가 안 멈춰서 늦을 것 같다는 문자를 받은 친구는 다짜고짜 전화를 이제 걸어왔지만 하다 이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해, 이 새끼야. 만나기 싫으면 싫다고 해. 아니, 그리고 걱정돼서 전화한 거지 뭘 다짜고짜 전화해요. 애인인 경우에는 정말로 그만 만나자. 내가 살다 이런 얘기까지 꼭 들어야겠느냐. 통화를 하기에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에 곧 다시 연락한다는 답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비대를 이렇게 5분 이상 받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약간 떨림이 있으려나? 이렇게 뭔가 아니야 진짜야 너 진짜 좋아해. 아니야 오해라니까 이러면서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한동안 제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비대가 차고 넘칠 것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열심히 검색해봤지만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 알고리즘이. 네. 이분은 참 비대에 관심이 많구나. 그렇죠. 그리고 점점 마음보다는 몸이 더 아파지더군요. 낙숫물도 바위를 뚫는데. 본인의 몸이 종유석 동굴이 되어가고 있어요. 비대가 살결을 뚫는 건 일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네. 이미 뚫린 곳으로 들어가고 있겠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자 어쩌면 이 상황에서는 비대를 부수고 탈출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대와 나 둘 중 하나가 부서질 거라면 부서지는 건 비대여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과감히 몸을 비틀어 기괴한 자세를 취해 변기에 밸브를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작동하는 부속이 아니다 보니 심히 빽빽한 밸브를 어떻게든 손끝으로 돌려갔습니다. 그리고 광란의 세정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일단 뚜껑을 내리고 천천히 생각해도 됐을 일인데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살짝 뭔가 물이 허공으로 가긴 했겠지만 또 그것까지는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 화장실을 어지를 수 없다. 댐을 손가락으로 막은 아이처럼. 누가 더 위대한 걸까? 사실 거기서 사실 나오는 물 때문에 호텔 전체가 사실 손가락을 끼워 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굳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왕 늦은 거 고치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우스키핑에 전화를 했습니다. 곧 직원 3분이 새로운 비데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 보죠. 스페어 타이어 갈듯이 스페어 비데가 있습니다. 이제 지배인 중에 좀 센 지배인급에서 이런 데랑 괜히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새 비데도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알겠습니다. 네. 친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 비데의 작동을 확인하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살피던 직원께서 누전 차단기가 내려간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비데의 회로가 어딘가 합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 정말 리터럴리 죽을 뻔했군요. 이런 류의 합선은 우리가 흔히 우리 세대라면 다 아는 그 영화 데스티네이션에서 처음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기차가 깔고 지나가면서 나오는 저 고철 더미에 목이 날아가는 것보다는 그나마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간다는 점에서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형체가 인류 역사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인데 아무튼 합선이었다면 이건 정말 여기서 끝난 것이 다행이다. 정말 폭발과 함께 오징어 숙회가 됐었을 것이다. 물에서 진짜 뜨거운 물이 미친 듯이 뜨거운 물이 진짜 발사했다고 생각한다면 야 정말 데스티네이션에서나 보던 그런 죽음을 맞이할 뻔했다. 그 영화 바둑일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쓸 때가 많아요. 비데 시트는 플라스틱이니 전기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데와 저는 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순수한 물은 비전도성 물질이지만
대부분의 수돗물에는 여러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어 훌륭한 전도체로 작용함을 고려하면 상황은 훨씬 극적으로 악화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뚫리는 게 아니라 네. 감전사까지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네. 나중에 꽤 오래 있다가 이제 친구도 아까 빈정이 상했지 않습니까? 전화를 아까 받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따로 신고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네. 오기로 한 친구가 안 와요. 막 이게 아니라 야 이 이거 새끼. 완벽한 네. 나중에 발견됐을 때 이 그 사인을 규명하는데 꽤 오래 걸렸을 것이다. 네. 그렇죠. 일단 그 구급대원도 경찰도 이거 봐라. 약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렇게는 안 되는데 킬러인가? 그러니까요. 사건이 미궁 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심진우 씨는 다행히 본인이 어떤 목숨을 건졌어요. 네. 어떤 차분함으로 물론 뭐 차분함으로 건진 게 아니라 운이 좋은 거죠. 차분하다가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자 진짜 꼴사납게 죽을 뻔했다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아내분의 얘기가 굉장히 왜냐면 배우자는 한 번 고민하거든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신원을 확인해주러 갈 때 나는 웃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꼴을 보려. 그 막 경찰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또 이럴 경우에는 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꼬치꼬치 캐묻음을 당합니다. 평상시에 일에 오래 앉아 있었느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러는데. 습관적으로 코드를 뽑았다 꽂지는 않았느냐? 저는 그 정도로 죽지는 않았겠지만 응급실에서 대단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비대는 아무 문제없이 잘 작동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심진우 드림. 네. 네. 그러게요. 이렇게 걱정이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은 걱정이 하나 늘었습니다. 입주와 이사 시즌에 지금 비대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제 살다 비대 합선까지 네. 걱정해야 하는가. 훌륭한 사연이에요. 네. 심진우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